자, 여러분들 이제 시스템 관리 실습하기 챕터입니다. 사실 실무를 공부하겠다 하시면 여기 챕터부터 먼저 이제 보시는데 여기가 먼저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책 앞부분이죠. 쭉 앞에 넘어가시면 자, 시험에 대한 내용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페이지 계속 넘어가다 보면 앞에 이제 내용에 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이큐브 프로그램 설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신 분들은 지금 앞부분은 넘어가시고 들으셔도 되는데 아직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오셔야 되겠죠? 자, 제일 첫 번째 에듀윌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ERP 정보관리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에듀윌 홈페이지로 왔어요. ERP 정보관리사까지 들어왔는데 혹시 여기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ERP 들어가기 전에 에듀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하면 아랫부분에 ERP 정보관리사라고 나와 있어요. 아래로 내려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나의 강의실, 수강 신청, 교수 소개, 교재 소개, 수험 정보, 학습 자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학습 자료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책을 볼게요. 상단 메뉴에 학습 자료를 클릭하고 하단에 ERP 정보관리사 실무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하단에 실무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고 다운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설치 방법 쭉 설명 나와 있습니다. 다 다운로드해서 2018년 버전, 17년 버전, 16년 버전 이렇게 3개의 버전이 나와 있는데 자, 책은 18년 버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버전을 다운 받으셔야 되겠고요. 기출 문제들은 작년 기출이기 때문에 17년 버전을 설치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18년 버전이랑 17년 버전이 동시에 설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8년 버전으로 연습을 하시고서 좀 번거롭더라도 기출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17년 버전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17년 버전 설치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18년 버전을 먼저 삭제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17년 버전을 우리가 설치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8년 버전 제가 클릭을 해서 하면은 뭐 뒤에 있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셔서 등록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서마다 다 다르니까요. 이 부분은 등록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부분 다 넣어서 등록하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받았냐면 바로 바탕화면에. 자, 그래서 핵심 인스톨, 핵심 ERP 인스톨 해서 나와 있고요.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렀어요. 그리고 알집으로 압축 풀기를 누르죠.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 저는 이미 압축도 풀었죠. 이렇게 확인 누르면 다시 노란색 아이콘이 생기면서 폴더가 생기면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실무 연습 문제까지 이제 쭉 가볼게요. 이 주사업장 총괄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세요 하고서 실무 연습 문제 주사업장 등록에 대해서 눌러서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 사업장은 1000번 사업장으로 한다. 승인번호 있고 종사업장은 사업장 1000번과 2000번을 등록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설명을 사실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아래 바로 넘어가셔서 내용을 보시고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장이 1000번이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총괄납부 사업장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이렇게 본사와 지사가 있다고 했을 때 원래 부가가치세법에서 원칙은 각각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하지만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납부만 한 곳에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 그래서 신고와 납부를 모두 다 한 곳에서 통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된 사업장과 그 아래 부수된 사업장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종사업장 등록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 다시 닫고 오른쪽 주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을 클릭한 거다. 왼쪽에 주사업장, 자 F2, F2 눌러보세요. 키보드에. 그러면 저처럼 팝업 창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본사로 등록해달라 그랬고요. 승인번호는 2018. 자, 오른쪽 숫자 키보드에 숫자 키 쓰시고요.
011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빠르죠. 자, 종사업장은 자동으로 들어왔고요. 다시 F2 눌러서 여기에 지사까지도 종사업장으로 등록해 달라고 했으니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잘 따라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게 동영상이니까 멈춤하시고 따라하시고 또 멈춤하시고 따라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같이 진행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ERP 프로그램이나 회계 프로그램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특별하게 저장 버튼이 없으면 굳이 저장을 하지 않아도요. 엔터 치고 내려오면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된 거예요. 혹시라도 더 확실하게 보고 싶다면 왼쪽 주 사업장 등록에서 아래쪽에 클릭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저장된 거예요. 자, 취소 ESC 하시면 돼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클릭. 어때요? 이미 등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등록되는 거 사업장 등록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실무 연습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실 거고 그 다음에 부문이나 부서 등록하는 내용들도 볼 겁니다. 사실 부문 부서 등록, 자, 말은 부문 부서 등록인데 부서 등록 먼저 나와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 메뉴는 부서 등록인데요. 사실 이 부서 등록을 하기 전에 기존에 부문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래 부서 등록을 할 때 부문 코드를 넣어서 부문을 등록해 줄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서 등록하기 전에 부문 등록 먼저 등록해 놓는 거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래 재경부, 영업부, 생산부 부서들 등록할 때 여기에 부문이 관리 부문이다, 영업 부문이다, 제조 부문이다 이런 식으로 부문을 등록해 주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기존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원 등록이다 라고 해서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우리 재경부 사원이다 라고 해서 조회 눌러서 보시는 거죠. 네, 조회 눌러서 이 아이들 회계 입력 방식에 따라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회계 입력 방식을 물어봤을 땐 사원 등록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미결일 때, 승인일 때, 수정일 때 각각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조회 권한에 조회 권한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죠. 회사다, 부서다가 의미하는 내용. 그리고 혹시 회사 말고 부서 말고도 사업장일 때, 사원일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